자, 오늘 지역 소생연구소는 여성, 특히 지역 여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이슬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자 플러스 칼럼니스트 두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전보다 좀 이 사정이 나아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프리랜서의 사정을 잘 모르시네요. 네네. 그렇군요. 이 대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 성능이 아주 좋아서 네. 가까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마이크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경남하고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정확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출신이고요. 네. 네. 대학 때부터 서울에 간 케이스입니다. 아, 유출됐네요. 네. 제가 유출인구 당사자라서 오늘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살짝 난감한 면이 네, 있습니다. 자 반성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 소생연구소에서 특별히 모신 이유, 자 하나하나 저희가 좀 훑어갈 텐데, 경상남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특히 여성 인구들의 유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해보니까 일자리 또 교육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경남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남성들을 아무래도 많이 뽑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여성 맞춤형 일자리 생태계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 경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서울로 지금 똑같이 유출이 된 입장에서 경상남도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유출 인구 입장에서 제 케이스도 있지만 네. 주변 사례를 좀 알아봤어요. 네. 제 대학 동기 중에 경남 통영이 고향인 고향이에요?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도 여성이고요. 네. 현재는 서울에서 화장품 회사 마케터로 일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저도 그런데 네. 같이 NC 다이노스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예. 자주 NC 파크에 오다 보니까 창원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저도 있고 네. 저도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네. 지역 일자리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의 원래 직업인 뷰티 마케터로 네. 창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 아하, 네, 자리가 없네요. 네, 그렇게 아이고. 해서 결국 접게 되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제 친구 창원에서 네일샵을 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오시는 고객님들이 예. 예전부터 여성에게 선호되는 간호사 같은 직업 있잖아요. 네. 혹은 교사 같은 직업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30이 넘어서 그 직업을 가지려고 대학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씀인 즉슨 그만큼 지역에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없다. 아하, 예. 그래서 뭐 박완수 경남지사도 계속해서 예. 관련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여성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네. 이 경남 지역에 많이 없을 뿐더러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직업 문제도 직업이지만 예. 여자가 살기 좋은 동네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뜨끔합니다. 예. 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예. 경남도 성평등 지수가 예. 전국 최하위권이거든요. 이런 걸 최하위. 예.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시고 클립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쇼츠로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또 경남 진주에도 다녀가셨죠? 강연 때문에. 네, 제가 그랬죠. 2주 전에 다녀갔죠. 네. 그때 저희도 이 뉴스파다에서 그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여성민우회에서, 진주 여성민우회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이 강연을 준비했었는데, 일부 기독교 단체가 강력하게 성평등 또는 뭐 페미니즘 이런 강연을 왜 보조금 주냐고 해서 무산될 뻔 했었는데 진행은 됐어요. 그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9월 6일 토요일이었죠. 네네네. 낮에 다녀왔는데요. 네. 네 번째 시간인 언론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강연자였어요. 네. 근데 그 강연이 있었던 경상 국립대 정문에 예. 이제 찬송가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요. 예. 이제 강연을 반대한다는 네. 집회가 소수로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긴장을 했죠. 음. 강의실 안이 어떨까 네. 했는데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네. 한 40명 정도가 들으셨는데 예. 대학생분들 반 그리고 중장년 여성 반이었는데 오히려 저를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오시는데 괜찮았냐? 네, 많이 긴장하지 않았냐? 예.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괜찮았네요. 잘 네, 끝나셨고. 굉장히 괜찮았고요. 네. 이제 질문들도 워낙 열띠게 해주시고 네. 특히나 이제 이 언론 환경에서 여성 기자들이 또 겪는 이중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 여성 민우회가 지금 겪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젠더라든지 성평등 얘기를 기사로도 많이 다루시니까 네. 일부의 공격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받고 그러진 않아요? 힘들진 않은가 어떤 거에서요? 네, 제가 한 젠더 쪽 취재를 한 지가 한 4, 5년 되는데 예. 그때부터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제가 경상대에서 강연을 할 때 네. 제가 직접 받았던 이제 공격적인 내용의 쪽지를 청중들에게 보여드렸었어요. 혹시 뭐 어떻게 왔어요? 그 언론사 사이트 내에 예. 기자에게도 보낼 수 예, 있는 게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 직접 보여드렸더니 제가 뭔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방송용이 아니라 그럴 순 예. 없지만 다들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작년에 딥페이크 성착취를 취재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여성 기자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신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겠다는 협박 협박했네요? 메시지가 있었고요. 오, 뭐 저를 직접적으로 향했다는 내용은 못 들었지만 네. 남성 기자들이 같은 내용 보도했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여성 기자들이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아이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또 쓰고 계시네요. 그걸로 또 위축이 되면 아유. 저쪽에서 또 네.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클립에도 악성 댓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기를 네.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슬기 기자와 함께할 얘기 중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6개월 동안 이 2030 여성분들이 광장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정말 애를 많이 썼고 그때 지난 3월부터 윤석열 퇴진광장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셨고 그 얘기를 시리즈 기사로도 썼고 근데 이걸 직접 담아가지고 이제 기록으로 좀 남겨야겠다 이 생각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2.3 계엄 이후에 꾸준히 광장에 나가서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근데 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아, 예. 응원봉이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많은데 예. 언론 보도에는 MG라고 소위 퉁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맞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데이터가 직접 나와서도 청년 여성이 많다는 게 밝혀지니까 네네네. 그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특한 여성들, 기특한 네. 소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말이 호의로 하신 말씀인 줄은 알지만 네. 기특하다는 말 자체가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광장에 나온 네. 여성들의 얘기를 제가 좀 기록으로 써야겠다라고 그래서 마음을 먹게 마음을 됐습니다. 먹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로도 그렇지만 책을 냈잖아요. 책 제목이 우리가 놀랍지 않다였어요.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예요?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놀랍다여야 하지 않나?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놀랍다는 말 자체가 어떤 현상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음. 어라? 이 사람들이 나왔네? 네. 이럴 때 놀라운데 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놀랍지 않을 수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광장에 나온 청년 여성들은 우리의 궤적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놀랍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분들은 이미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네. 왜냐면 이제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 국면에서부터 성차별에 집단적으로 맞서는 역사가 있잖아요. 뭐 집단적으로 시위도 하고 예. 서명 운동도 하고 네네네. 이런 거 하면서 다져온 정치적 역량이 있고 또 하나는 응원봉을 든 사랑의 역사가 하나 있어요. 응원봉을 든 사랑의 역사. 네. 이제 K-팝 팬덤 자체가 이 네.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K-팝을 사랑한 역사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거예요. 이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고 팬에 대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됐을 때도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것들이 쌓였으니까 청년 여성들은 이미 정치적 역량이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다. 네, 우리를 아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 광장에는 얼마나 많은 2030 여성분들이 있었을까? 자, BBC 코리아가 비상계엄 직후죠. 그 첫 번째 주말 토요일에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자, 국회의사당 앞이죠. 그 서여의도 중심으로 본 건데요. 보시면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편차가 지역마다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좀 보는데 그 당시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도 이랬죠. 네, 현장에서도 그랬고요. 네. 이제
통틀어서 말하면 10명 중 3명이 청년 여성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볼 수 있겠고 예. 제가 좀 아쉬운 건 저는 네. 이제 비수도권 집회를 직접 못 아, 가봤어요. 네네네네. 근데 가보셨던 분들 증언 들어보면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청년 여성이 40% 이상이었다라는 그래요? 얘기도 있고 예. 창원광장을 취재했던 지역지 얘기들을 네네네. 보면 예. 집회 참가자 70%는 여성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겨울에 이제 촬영을 가면 네. 확실히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머리띠도 그렇고 그쵸. 응원봉 네. 들고 반짝반짝. 저희 그 음악으로 쓰고 있는 소녀시대 음악을 틀면서 네, 하는 걸 저는 많이 현장에서 좀 네,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네요. 근데 이 광장에서 보면 이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이제 이런 쪽에 목소리를 자주 내셨던 분들, 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인터뷰한 분 네. 중에도 이번 윤석열 퇴진광장이 네. 인생 첫 집회였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예. 이분이 전국 응원봉 연대라는 깃발의 기수님이세요. 응원봉 연대. 네, 그걸 들고 나오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계엄 당시에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네네. 굉장히 불안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첫 집회다 보니까 집회 나오면서 좀 안전이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SNS 상에서 네. 우리 응원봉 들고 같이 나갈 사람이라고 공지를 띄웠고 야.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말로는 내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갔을 때 같은 응원봉을 든 사람을 보면 서로 식별을 하잖아요. 네. 내가 위험에 처해도 저 사람이 도와줄 거라는 마음이 네. 생겼고 네. 그래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집회에 갈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군요. 저희가 이 광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2030 여성분들과 함께 이 남태령 대첩, 네. 이 전국 전농에서 연대를 같이 했는데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농민분들이 상경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의해서 제지에서 막혔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여성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연대를 한 겁니다. 네. 저는 너무 의미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또 금속노조 저희 거통고 지회도 네. 그렇고요. 장애인 이 전장현 같은 연대까지도 이어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연대했던 여성분들도 좀 만나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예. 남태령 집회를 못 가서 아쉬움이 예.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네네. 이후에 한 15분 정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남태령 집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이제 성소수자분들이 거기서 커밍아웃을 하기도 하고 네. 여성분들이 내가 네. 성차별을 겪어서 너무 힘들다. 자기 힘든 얘기를 저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 트랙터가 남태령 고개에서 막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행진 되게 평화롭게 하는데 저기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근데 이분들이 다 같이 이 낙차가 너무 이상하다. 아하. 여기는 평화로운데 저기는 뭔가 전시 상황 같고 예. 또 하나는 박근혜 퇴진광장 직전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했던 네. 백남기 농민을 떠올리면서 네. 저기 가서 저쪽 취약한 환경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그때 농민분들이 얘기하시던 의제가 양곡관리법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달려간 분 중에.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트랙터가 서울 시내로 진입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했고 하셨구나. 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갔다 보니까 나의 취약함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점에서 어렵고 이런 점에서 차별을 예, 겪었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취약함을 공유하면서 예. 단단하게 결속을 하게 됐다 이렇게 그랬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란 단어로 좀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태령에서 여러 의제가 이제 섞이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혼란 이런 건 엄청 없었습니까? 이게 2016년 박근혜 네. 탄핵 집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탄핵이 광장 전체의 목표잖아요. 이거 말고 딴 얘기를 하면 다른 의제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약자성을 얘기하기도 네네. 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오히려 너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왔어? 한번 들어보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 결속하게 됐다라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더 중요해지는데 광장 그 이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는 됐고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됐고 지금 회복을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성들의 이 광장에 나섰던 그 여성분들의 바람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광장의 목소리가 새 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좀 보세요?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부족하다. 네. 근데 사실 광장의 목소리라는 게 단일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다르니까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집회를 이끌었던 단체들이 종합한 내용을 보면 예.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로 나온 게 차별금지, 차별금지, 성평등, 인권, 소수자 권리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치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별금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네.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회 때도 또 성평등 의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글쎄 이런 성평등 관련 의제들이 밀려난 이유 왜일까요? 예. 그러니까 탄핵 광장이 열렸을 때는 집회 주축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대선의 장, 선거 정치의 장에서는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네네네. 집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권에서는. 네, 네. 그러다 보니 밀린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대선전에서 주요 아젠다가 민생 살려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였잖아요. 경제. 예. 근데 당연히 민생이 중요합니다. 근데 민생 얘기를 하면서 성평등 의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 예. 그걸로 죽고 살지는 않잖아라고 하지만 네. 사실 채용 성차별이라든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거 생각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내가 어떤 성별이냐에 예, 따라 예, 예. 받는 돈이 다른데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들로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의미시죠. 자,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여성가족부, 즉 폐지 위기에 놓였었던 여성가족부는 지금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 여가부 장관 지금 원민경 장관은 15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성평등 용어도 그렇고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원 장관 지금 뭐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준비한 영상을 일단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네 동의합니다.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차별금지법 도입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했던 사건도 바로 약물 내지는 술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표현할 수 없는 분이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갑자기 일어났더니 본인의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 이 분에 대한 그 경찰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을 이의 신청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가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우리 여가부 또 국회가 그대로 두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네, 지금 장면 보고 오셨는데 지금 원민경 장관 글쎄 여성계 또 이슬 기자 평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원장관에 대한 많은 평가는 정말 현장에 있었던 예. 변호사다. 특히나 여성 인권을 논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요. 아까 청문회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먹울먹하는 것에서 어떤 진정성이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제 엠번방 사태 때 맞습니다. 피해자 예. 변호인 중 한 예, 분이시기도 예. 했고 이제 성매매를 여성 폭력으로 보고 많은 피해 여성을 대리한 분이기도 해서 확실히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장관이다. 네.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질문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까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중에 이런 입장이에요. 네.
자, 원장관이 이 뜨거운 의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원장관 좀 달랐어요. 네.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 보면 동의한다. 여가부가 네. 적극 협조하겠다고 네.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예. 결국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의 67% 이상이 찬성인데 네. 사실은 그 소수의 조직적 반대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여가부 장관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 광장 목소리가 새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만났던 10명의 인터뷰이들과 또 따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건 쉽게 지치면 안 된다. 네. 선거가 다가 아니다. 우리 이렇게 짧은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벌 동지라고 하는 얘기가 생겨났잖아요. 말벌 동지. 네, 이걸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한번 도모해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예. 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성분들의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이 광장에서 외쳤던 것들이 이 현실 정치로 이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사실은 정치권이 뭐 여성이나 소수자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푸시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뭐 내년 같은 경우 지방 선거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여성 운동을 생각해 보면 뭐 N번방 사태라든지 예. 어떤 의제별로 뭉치고 이렇게 흩어지는 성격을 보였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예. 조직화를 하거나 해서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네. 그 책임에 맞는 네. 운동을 청사진을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데 많이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MBC 경남이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남태령에 대해서 지금 네. 다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로도 참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엄 사태 이후에 이후에 그 광장과 그 이후의 스토리들을 지금 기록한 다큐멘터리인데 출연자로서 이 다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제가 저녁 때 사실 그 제작하신 분들이랑 네. 저녁을 먹었는데 네네네. 그때 언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오래 걸리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집회에 관한 많은 기록물들이 나오고 저도 썼습니다만 이제 텍스트는 좀 차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를 추억하고 기억하려면 영상 매체로 그 스펙타클을 네. 직접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워낙 잘 하실 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야겠는데 그 유튜브 연장 방송 한 5분 정도만 더 네, 좋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연장 방송 하겠습니다. 이슬기 기자와 젠더 문제 또 이 광장 여성 문제 그 이후 문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가부 장관 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문회 때 보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꼭 이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싶다 하면서 여가위에도 국회의원분들한테도 꼭 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던데 저걸 보니까 저는 되게 의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 청문회 좀 보시면. 그 의지가 느껴지는 장관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제가 네, 이제 네. 한 5년 전에 여가부를 출입도 했습니다만 네. 그랬는데 그 의지의 표명이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원장관이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행보가 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여기는 이제 뭐 딥페이크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하기도 하고 그 관련 성범죄물이 온라인에 남아 있으면 삭제 지원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예. 그만큼 청년 여성들이 두려움을 많이 그럼요. 느끼는 예, 분야기도 예. 하고 여기를 처음 찾았다는 것 네. 자체가 그만큼 체감을 하고 있다는 네네네.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아는 사람은 대책도 알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여성들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아까 사진 중에 네. 광장 이후 이 새 정부가 그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을까에 그 시도지사 간 다음에 그 사진 쫙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저 사진을 보면 정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네, 뭐
사진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도 보이시나요? 김경수 위원장 네, 보이는 네, 것 네. 같고요. 뭐 정부 강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뭐 김경수 위원장이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네. 사실 지금까지 역대 광역 단체장 중에 여성이 나온 적이 없죠.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은 지방선거는 2022년에 있었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저 사진. 네, 네,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저 사진이 보여주는 어떤 네. 충격이 네. 많은 여성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예. 안겼죠. 네.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남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꼭 요거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예. 이제 광장이 끝난 다음에 새 정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네.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 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단체도 만들어보고 내가 아이디어도 내보고 서로 엮이고 섞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예, 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오래 보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같이 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젠더 이슈 하나 더. 젠더 이슈 네. 공격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하필 이쪽 계속 이렇게 네. 다루는 건 왜일까요? 혹시 네. 뭐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어떤 막 사명감이 있거나 이건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문학 기자를 원래 언론사에서 했었어요. 아, 예. 근데 예.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소설 아시죠? 예, 했는데 제가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왜 내가 힘들었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해소가 되면서 이걸 취재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거 계속 네, 나간다고 예. 취재를 하게 되었고 네. 동료 여성들의 고통을 알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재미있어서. 돈과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슬기 기자 겸 칼럼니스트와 함께 연장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NC 경기 할 때 부르겠습니다. 그럼 9월 안에. 아,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 더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네네. 책 소개. 네. 책 가지고 왔나요? 책 좀, 제가 아까 책 밖에 좀 있는데. 밖에 있는 책 좀 갖다 주시면 안 되나요? 아이고, 예, 이거, 잠시만요. 아까 제목이 아, 우리는 우리가 놀랍지 않다. 않다인데요. 예. 길어서 우놀. 우도. 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천천히 해보시죠. 저희가 살짝 가지고 올 테니까요. 네. 예. 우놀 오기 전에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광장에 섰던 예. 광장을 바꿨던 예. 2030, 102030 청년 여성에 대한 네. 책이고요.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네. 우리가 기특하다, 놀랍다라고 불리기를 우리는 사양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살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에 와서 광장 얘기가 지겹다, 네.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때를 잘 되새기면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왜 정치의 장에서 여성이 삭제됐지? 음. 그럼 여성이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예. 정치는 계속되니까 예. 그걸 한번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지겨워하지 마시고 예. 한번 알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인가요? 2만 원인데요. 이제 온라인 서점은 조금 할인이 아이고. 들어가는 것으로 네. 지역 알겠습니다. 책방에서 많이 사봐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책 좀 잠깐 주워보시죠. 네. 예. 네. 광장을 바꾼 청년 여성들의 정치력. 우리가 놀랍지 않다. 97만 유튜버가 추천합니다. 단돈 2만 원. 골드 버튼을 눈앞에 두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 이슬기 기자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